술 한 잔에 옷 한 벌씩 벗는 기생. 마지막에 벗겨진 것은 양반의 허세였다. 양반님, 이번 술잔은 제 저고리 값이옵니다. 기생 월선의 손끝이 천천히 옷고름을 풀어냅니다. 명문가의 도련님이라 으스대던 젊은 양반은 술 한 잔 마실 때마다 기생의 옷 한 벌씩 벗기는 주력놀이를 제안했지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놀이의 끝에 벗겨질 것은 옷이 아니라 자신의 허세와 체면이라는 것을요. 동패낙송에 전해지는 어느 봄밤의 기방 이야기. 술잔이 오갈수록 뜨거워지는 방 안의 공기, 마침내 드러나는 진실. 오늘 밤 조선 제1의 기생이 오만한 양반에게 가르쳐준 인생의 진짜 풍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술잔이 오갈수록 뜨거워지는 방 안의 공기, 그리고 마침내 드러나는 진실. 오늘 밤 조선 제1의 기생이 한 오만한 양반에게 가르쳐준 인생의 진짜 풍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하던 한양 종로 기생들이 모여 사는 교방 골목에 수상한 그림자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비단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걸어오는 젊은 양반 김학선. 26의 나이에 과거 시험엔 번번이 낙방했지만 명문가 종손이라는 이유 하나로 세상을 우습게 보고 다니던 자였지요. 이봐, 오늘 밤은 이 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생을 불러주게. 주막 주인에게 은자 몇 냥을 던지며 거만하게 말하는 그의 얼굴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한양의 소문난 기생 월선을 만나러 온 것이었지요. 월선은 노래와 춤은 물론이고 시와 그림에도 능했으며 무엇보다 남자들의 허세를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기방문이 스르륵 열리자 은은한 매화향이 흘러나왔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촛불 그림자, 그리고 가야금 소리가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월선은 연지곤지를 찢고 비취색 저고리에 다홍치마를 곱게 차려입은 채 무릎을 꿇고 앉아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리.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단번에 이 남자가 어떤 부류인지 알아챈 것이지요. 허세로 가득 찬 속은 텅 빈 양반. 하지만 월선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기생의 첫 번째 덕목은 손님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니까요. 김학선은 자리에 턱하니 앉더니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소문은 익히 들었네. 한양 제1의 기생이라고 했던가? 허나 보아하니 그저 그런 것 같은데. 모욕적인 말이었지만 월선의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더욱 공손하게 술잔을 따르며 대꾸했지요. 제가 부족하옵니다. 나리께서 가르쳐 주신다면 더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겸손한 태도에 김학선은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 출신인지, 조상 중에 누가 정승을 지냈는지, 앞으로 자신이 과거에 급제하면 어떤 벼슬을 할 것인지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술잔을 쓰다듬으며 가끔 그러하시군요. 대단하십니다. 같은 맞장구를 쳐줄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선 이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를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밤이 깊어갈수록 김학선의 목소리는 더 커졌고 술잔은 더 빨리 비워졌습니다. 촛불이 반쯤 타들어갈 무렵 그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월선, 오늘 밤 재미있는 놀이를 하나 해볼까? 월선은 고개를 살짝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놀이 말씀이시옵니까, 나리? 김학선의 입꼬리가 비뚤어지게 올라갔습니다. 술기운이 오른 그의 눈빛엔 음흉한 욕망이 번뜩이고 있었지요. 주령 놀이를 하세. 하나, 보통 주령이 아니라 술 한 잔 마실 때마다 옷 한 벌씩 벗는 거야.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고 밖에서 들리던 기생들의 웃음소리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노골적인 그리고 치욕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보통의 기생이라면 당장 뺨이라도 올려붙이거나 아니면 눈물을 흘리며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월선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로운 놀이로군요. 김학선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예상보다 쉽게 승낙하자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기생 따위는 돈만 주면 뭐든 하는구나. 하지만 월선은 조건을 붙였습니다. 다만
날이 이 놀이는 공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평? 무슨 소리인가? 제가 지면 옷을 벗겠습니다. 하오나 나리께서 지신다면 월선은 잠시 말을 멈추고 촛불을 응시했습니다. 불꽃이 그녀의 눈동자에 반사되어 요염하게 타오르는 것 같았지요. 나리께서도 옷을 벗으셔야 합니다. 김학선은 껄껄 웃었습니다. 자신이 진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명색이 양반과 자제로 자라며 글 공부도 했고 주령놀이 정도는 능숙하게 할 줄 알았으니까요. 좋아. 그럼 그렇게 하지. 하나 자네가 완전히 벗겨진다면 오늘 밤은 알겠지?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월선은 대답 대신 술병을 들어 그의 잔에 술을 가득 따랐습니다. 투명한 술이 잔을 채우는 소리가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렸지요. 그럼 시작하시지요. 날이 첫 번째 주령은 월선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단단한 기운이 깔려 있었습니다. 산 위의 소나무는 푸르고 물속의 물고기는 뛰노는데 세상 사람들은 누가 진짜 자유로운지 모르옵니다. 날이 이 뜻을 풀어보시지요. 순간 김학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수준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문장력이 뛰어나다고 뽐내고 다녔지만 실제로는 과거 시험에 번번이 떨어질 정도로 실력이 형편없었습니다. 그건 말을 더듬는 그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은 미소를 지으며 기다렸습니다. 촛불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마치 거대한 짐승처럼 보였지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날이 답을 하시지요. 김학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잔을 들어 단숨에 술을 들이켰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첫 번째 술잔이었습니다. 날이 약속은 지키셔야 합니다. 월선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김학선은 떨리는 손으로 겉옷 도포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도포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그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 걸렸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놀이는 시작되었고 술잔은 계속 채워지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주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김학선이 문제를 낼 차례였지요. 그럼 내가 하나 내지. 출래 불사춘이라 했는데 이 구절을 완성해보게.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는 뜻의 시구였습니다. 나름 고민해서 낸 문제였지만 월선에게는 너무나 쉬운 것이었지요. 그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봄이 와도 봄 같지 않은 것은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이옵니다. 날이 혹시 마음에 근심이라도 있으신 것은 아니신지요? 완벽한 대답이었을 뿐 아니라 그의 심정까지 꿰뚫는 말이었습니다. 김학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그에게는 큰 근심이 있었으니까요. 명문가 종손이라고는 하나 집안은 이미 기울대로 기울어 있었고 자신은 과거에 계속 낙방하며 빚만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날이 이번엔 제 차례입니다. 월선은 다시 문제를 냈고 김학선은 또다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주령, 네 번째 주령.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명확해졌습니다. 월선은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았고 김학선은 단 한 문제도 맞히지 못했습니다. 술잔이 거듭 비워질 때마다 김학선의 옷가지들이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도포 중치막 바지 저고리. 어느새 그는 속옷 하나만 걸친 초라한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월선은 여전히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처음과 똑같았지만 이제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냉소를 김학선도 느낄 수 있었지요. 날이 계속하시겠습니까? 월선의 질문에 김학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의 얼굴엔 수치심과 굴욕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만하겠네. 하지만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날이. 놀이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나리께서 정하신 규칙이 아니었습니까? 완전히 벗겨질 때까지 계속한다고. 김학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함정에 빠진 것을, 이 여인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을. 월선, 제발. 애원하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천천히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촛불이 그녀의 뒤에서 비추어 그림자가 김학선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나리,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오늘 밤 나리께서 배우셔야 할 것은 옷을 벗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옵니다. 월선은 자신의 저고리 고름을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김학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고리를 벗어 던진 것은 그가 아니라 그 옆에 있던 화로 위였습니다. 추우시겠습니다. 이걸로 몸이나 녹이십시오. 김학선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에게 가르치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었는지. 방 밖에서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김학선에게 옷을 다시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술병을 가져와 조용히 따르며 말했습니다. 나리, 진짜 놀이는 지금부터입니다. 김학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치심에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월선의 다음 말에 그는 깜짝 놀라 얼굴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옷을 벗겠습니다. 뭐라고? 나리께서 원하신 것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술 한 잔에 옷 한 벌씩? 이번엔 제가 주령에 답하지 못할 때마다 벗겠습니다, 대신. 월선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김학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이 다시 밝게 타오르며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대신 나리께서는 제가 물어보는 것에 거짓없이 답하셔야 합니다. 체면도 허세도 모두 벗어 던지시고 진실만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김학선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녀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겠네. 월선은 미소를 지으며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리, 정말로 과거에 급제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순간 김학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주령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질문이었지요.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이지. 다음엔 반드시 급제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월선의 눈빛이 그를 꿰뚫고 있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이상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없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김학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없다네. 나는 재주가 없어. 5번이나 과거에 떨어졌고 이제는 그를 보는 것도 두렵네. 하지만 집안 어른들은 종손이라는 이유로 계속 과거를 보라고 하시고. 말을 하다 그는 목이 메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진실을 입 밖에 낸 것이었습니다. 월선은 조용히 자신의 비치색 저고리 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고리가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렸고 하얀 속적삼이 드러났습니다. 촛불 아래 그녀의 어깨선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렸고 가느다란 쇄골이 그림자와 빛 사이로 은은하게 보였습니다. 김학선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고리를 벗은 그녀의 어깨가 촛불에 비쳐 상아처럼 빛났습니다. 속적삼 사이로 비치는 살결의 곡선, 목덜미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 하나가 쇄골을 타고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제 차례입니다, 나리. 월선은 벗은 저고리를 단정하게 개어 옆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우아하면서도 관능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리께서는 정말 저를, 아니, 저 같은 기생을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또다시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김학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는 기생을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라고 여겼지요. 하지만 지금 앞에 앉아있는 월선을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품이 있고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미안하네.
김학선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으로 흘리는 진심 어린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하네, 월선. 나는 자네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네. 자네뿐만이 아니라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많은 이들을 무시했네. 나는 정말로 한심한 놈이야. 월선은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다홍치마의 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매듭이 스르륵 풀어지며 치마가 허리에서 천천히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붉은 비단이 물결치듯 펼쳐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얇은 속적삼과 속속꽃만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촛불이 뒤에서 비추자 속적삼이 거의 투명하게 비쳤고 그녀의 몸 곡선이 어렴풋이 드러났습니다. 가슴에 봉긋한 실루엣, 잘록한 허리, 부드러운 엉덩이 선이 비단 너머로 보였습니다. 김학선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날이 고개를 드십시오. 월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김학선이 고개를 들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리께서는 지금 제 몸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 마음을 보고 계십니까? 김학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 그녀는 거의 벗은 몸으로 앉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단순한 욕정만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움, 슬픔, 외로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조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월선은 술잔을 들어 천천히 마셨습니다. 목젖이 움직이며 술을 삼키는 모습조차 우아했지요. 입술에 묻은 술을 혀끝으로 살짝 핥는 모습이 묘하게 관능적이었습니다. 나리의 집안이 기울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빚이 1000냥이 넘는다고도 하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전답을 팔아야 할 지경이라고도 하더군요. 사실입니까? 김학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그의 가문 최대의 비밀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나? 기생이라고 귀가 없을 것 같습니까? 나리, 대답하십시오. 김학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네, 모두 사실이야. 우리 집안은 이미 망했어. 아버님께서 사업에 실패하셨고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나는 과거에 급제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압박감에. 그래서 더욱 허세를 부렸던 거야.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는 두려웠네. 사람들이 우리 집안이 망했다는 걸 알까봐, 내가 무능하다는 걸 알까봐. 그래서 더 거만하게 굴고 더 큰 소리 쳤던 거야.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더 초라해졌지. 월선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속적삼 차림에 그녀가 다가오자 촛불이 그녀의 몸을 비추며 살결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나리. 월선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은은한 매화향과 땀 냄새가 섞여 김학선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이제 나리께서는 진짜 벗으셨습니다. 뭐? 옷이 아닙니다. 허세와 체면과 거짓을 벗으신 겁니다. 월선은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손끝이 그의 뜨거운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날이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속적삼 끈으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매듭이 풀렸습니다. 속적삼이 가슴 부분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나리께서는 무엇을 얻고 싶으셨습니까? 김학선은 숨을 멈췄습니다. 두 번째 매듭이 풀렸습니다. 속적삼이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어깨, 둥근 가슴의 윗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했습니다. 유명한 기생을 굴복시키고 하룻밤을 보내는 것.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나는 모르겠네. 처음엔 자네의 몸을 원했네 하지만 지금은. 세 번째 매듭이 풀렸습니다. 속적삼이 완전히 벌어졌습니다. 월선의 벗은 상체가 촛불 아래 드러났습니다. 부드러운 곡선, 도톰한 젖꼭지, 가슴 사이로 흐르는 땀방울. 지금은 자네의 모든 것을 알고 싶네. 월선은 속적삼을 완전히 벗어 던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속속꽃 하나만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김학선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만져보십시오, 나리. 월선, 제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저도 사람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외롭습니다. 김학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따뜻했고 부드러웠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도 나리를 원합니다. 월선은 그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의 손길이 김학선의 옷을 하나씩 벗겨냈습니다. 이번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마치 귀한 선물을 풀듯이 조심스럽게 옷을 벗겼습니다. 김학선의 상의가 벗겨졌습니다. 그의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양반 도련님답지 않게 단단한 근육이 있었습니다. 월선은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을 쓰다듬었습니다. 나리께서도 두렵습니까? 그렇네 두렵네. 김학선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기생을 여럿 만나봤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떨려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월선은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따뜻한 입김이 그의 귀를 간지렸습니다. 하지만 나리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벗은 상체가 서로 맞닿았습니다. 뜨거운 피부와 피부가 만났습니다. 김학선은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등 곡선을 따라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월선은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 소리에 김학선의 가슴이 더욱 뛰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눕혔습니다. 이불 위에 누운 월선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숨을 헐떡이며 오르내리는 가슴, 촛불에 비친 땀 어린 살결. 나리, 월선은 자신의 마지막 옷, 속속꽃 끈을 풀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벗어냈습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벗은 몸이었습니다. 김학선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몸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담긴 진심, 떨리는 손끝, 빨갛게 상기된 볼. 모든 것이 그녀가 진짜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월선 정말 괜찮겠나? 네 나리. 오늘 밤만은 저를 월선이 아니라 그냥 한 여자로 대해주십시오. 김학선도 마지막 옷을 벗었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벗은 몸으로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서로를 다치지 않게, 아프지 않게. 월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리. 움직임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 신음소리, 살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월선. 나리 나리. 땀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몸에서 흐르는 땀이 섞였습니다. 이불이 흐트러졌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서로의 눈을 보며 두 사람은 절정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동시에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김학선의 몸이 떨렸습니다. 월선의 몸도 떨렸습니다. 긴 신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김학선은 월선의 품에 안긴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나리,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김학선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 흐트러진 머리,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니네 후회하지 않네 오히려. 그는 그녀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낀 것 같네.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밤은 아직 깊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새벽녘 김학선이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월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베개에 흩어져 있고 이불이 가슴 아래까지만 덮여 있었습니다. 촛불은 이미 꺼졌고 창문 틈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김학선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든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기생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진 그냥 한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가끔 작은 숨소리를 내며
꿈을 꾸는 듯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살결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이 여인과 보낸 밤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진실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날이 깨어 계셨습니까? 월선이 눈을 떴습니다. 잠에서 깬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허스키하고 나른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다가 자신이 벗은 몸인 것을 깨닫고 이불을 끌어당겨 가슴을 가렸습니다. 미안하네 깨웠나? 아닙니다. 저도 막 일어났습니다. 월선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무언가 슬픔 같은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김학선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월선 무슨 일인가? 월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불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김학선이 자세히 보니 그것은 차용증이었습니다. 김가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500냥의 빈 문서였지요. 이건 김학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젯밤의 황홀함이 단번에 깨져버렸습니다. 나리 집안이 제일 큰 빚쟁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월선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기방 주인입니다. 주인 어른께서 나리 아버님께 500냥을 빌려드렸지요. 그리고 석 달째 이자도 갚지 못하고 계십니다. 김학선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고 그중 가장 큰 빚이 바로 이 기방 주인에게 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인 어른께 부탁을 받았습니다. 월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리를 만나 집안 사정이 어떠한지 알아보라고요. 그리고 만약 갚을 능력이 없다면 나리의 약점을 잡아서라도 빚을 받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김학선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불이 흘러내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젯밤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나리를 유혹해서 약점을 잡아 협박할 생각이었습니다. 주력놀이도 옷을 벗는 것도 모두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김학선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는 옷을 집어들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월선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벗은 몸으로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나리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리께서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외롭고 두려운 사람이라는 것을요. 월선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외롭습니다. 매일 밤 다른 남자들의 품에 안겨야 하는 물건처럼 팔려가는 삶이 지겹습니다. 하지만 나리만은 달랐습니다. 나리는 저를 사람으로 봐주셨습니다. 김학선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어젯밤 나리와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월선은 차용증을 들어 천천히 찢기 시작했습니다. 찌익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500냥의 빈 문서가 작은 조각이 되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월선, 자네는 지금 무슨 짓을? 저는 천민입니다. 기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월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500냥보다 나리와의 진심이 더 소중합니다. 김학선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시 그녀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주인 어른께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몸을 더 많이 팔아서라도 제 자유를 포기해서라도 갚아드리겠습니다. 안 돼. 김학선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벗은 몸이 다시 맞닿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욕정이 아니었습니다. 위로와 사랑이었습니다. 안 돼. 월선 자네가 그런 희생을 할 수는 없어. 하지만 날이 내가 책임지겠네. 김학선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우리 집안의 빚은 내가 갚을 거야. 비록 지금은 무능하고 한심하지만 나는 변할 거야. 자네가 보여준 대로 진실하게 살아갈 거야. 그는 월선의 얼굴을 들어 눈을 마주쳤습니다. 과거는 포기하겠네. 양반의 체면도 버리겠네. 대신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거야. 그림이든 글씨든 무엇이든. 그리고 그는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고 진심 어린 키스였습니다. 자네를 자유롭게 해주겠네. 그리고 당당하게 자네를 맞이하겠네.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찢어진 차용증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진 채 새벽빛이 방 안을 밝혀왔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여전히 번화했고 기방 골목에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월선의 모습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기방 주인은 분노했습니다. 500냥짜리 차용증이 찢어진 것을 알고는 월선을 심하게 때렸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버텼습니다. 그리고 2배로 일했습니다. 낮에는 바느질을 하고 밤에는 손님을 받았습니다. 잠은 하루에 2~3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년. 1000일이 넘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월선의 얼굴에는 피로가 쌓였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날 밤 김학선과 나눴던 진심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학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과거 시험을 포기했습니다. 양반의 체면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와 집안 어른들은 크게 반대했지만 그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진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도화서에 들어가려 했지만 신분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민간에서 그림을 그려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팔리지 않았습니다. 양반이 그린 그림을 누가 사겠습니까? 더군다나 몰락한 양반의 그림은 더욱 천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산수와 화조와 인물화. 무엇이든 그렸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눈이 침침해지도록 그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의 그림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그림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솔하고 깊이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3년.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밥을 거르고 옷을 기어 입고 좁은 방에서 생활하며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기방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단정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옷차림, 손에는 그림 두루마리와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월선을 찾습니다. 기방 주인이 나왔습니다. 그는 김학선을 알아보고 비웃었습니다. 이게 누구신가? 빚도 못 갚고 도망친 김가도련님 아니신가? 주인 어른, 김학선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서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자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500냥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월선의 몸값, 추가로 300냥을 드리겠습니다. 주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총 800냥 어마어마한 거금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세어 보십시오. 한 푼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주인은 떨리는 손으로 은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800냥이 맞았습니다. 월선을 불러주십시오. 잠시 후 월선이 나타났습니다. 3년의 세월은 그녀를 많이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김학선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날이 더 이상 나리가 아니네. 이제는 그냥 그림 그리는 학선이라네. 김학선은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3년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네 하지만 약속은 지켰네. 그는 주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인 어른, 이제 월서는 자유의 몸입니다.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주인은 돈을 세며 피식 웃었습니다. 좋아 데리고 가게. 어차피 이제 늙어서 팔리지도 않을 기생이야. 잔인한 말이었지만 월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김학선에게 다가갔습니다. 날이 아니, 학선 나으리 정말 오셨습니까? 약속했잖나. 내가 당당한 사람이 되면 다시 찾아오겠다고. 김학선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이었습니다. 월선, 나와 함께 가주겠나? 부유하지는 못하네. 좁은 집에서 검소하게 살아야 하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으로 자네를 사랑하네. 기생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자네를 사랑하네. 월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네 가겠습니다. 나으리와 함께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기방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을 흩날렸습니다. 꽃잎이 두 사람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김학선은 품에서 작은 비녀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직접 깎아 만든 나무 비녀였습니다. 화려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직접 만들었네. 그는 조심스럽게 월선의 머리에 비녀를 꽂아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자네는 기생월선이 아니라 내 아내일세. 월선은 비녀를 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진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술 한 잔에 옷 한 벌씩 벗는 놀이로 시작되었으나 마지막에 벗겨진 것은 양반의 허세였고 찾아낸 것은 진짜 사랑이었다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동패낙송에 기록되어 후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진짜 풍류란 무엇인가? 그것은 육체의 쾌락이 아니라 영혼의 교감이었습니다. 허세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 밤에 무엇을 벗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김학선과 월선은 그날 밤 옷만 벗은 것이 아니라 거짓된 자아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 후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김학선은 조선에서 손꼽히는 민화 화가가 되었고 월선은 그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그들의 무덤은 한양 외곽 작은 언덕에 나란히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봄이 되면 그 무덤 위로 벚꽃이 흩날린다고 합니다. 오늘 밤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술 한 잔에 옷 한 벌씩 벗는 위험한 놀이로 시작되었지만 마지막에 벗겨진 것은 옷이 아니라 허세였고 찾아낸 것은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동패낙송에 전해지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풍류란 무엇인가? 진짜 사랑이란 무엇인가? 한밤의 관능은 육체를 달구지만 진심 어린 교감은 영혼을 움직입니다. 김학선과 월선은 그 밤 서로의 진실을 발견했고 3년을 기다려 마침내 함께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십시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밤이 뜨겁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